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기관 10 플러스 N년차 현직부장의 말한다의 현직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과 동일하게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이 4개 정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2가지 질문, 업무와 관련된 자기계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그 답변을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고요. 안 보신 분들 가서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질문은요, 저는 면접 보러 갔을 때 이런 질문하는 심사위원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무슨 질문이냐면은, 응시자분은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나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면은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딱히 말을 지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당장 말을 지어내기가 마땅히 없어요. 왜냐면은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라는 게 계획을 세운다, 계획대로 한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일정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다시 일정 계획에 반영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또 계획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게 저는 답변일 것 같은데,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또 그렇게 짧게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쥐어짜봤습니다. 쥐어짜가지고 제가 한 4가지 정도 답변을 준비해봤어요.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으로는, 일단 요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냥 좀 평범한 답변일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좀 평범하게 답변하고 싶으시면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나눈다. 그 말인 즉슨 숲도 보고 나무도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그게 낫겠네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업무를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라고 이제 서두를 꺼내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이렇게 배분을 한 다음에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를 두자면은, 이제 저 일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좀 임팩트가 없어요. 좀 구체적이지 않고 거짓말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업무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엑셀 파일에다가 위에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 1년치 을 한 시트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할 일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일정 관리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언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1분기에 뭐 해야 되는지, 4분기에 뭐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몇 월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월을 뛰어넘어서 1월 달 둘째 주에는 뭐 해야 되고, 3월 달 셋째 주에는 뭐 해야 되고, 3월 달 셋째 주에 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2월 말에는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답변하실 때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1년짜리 달력을 만들어서 그 1년짜리 달력에다가 내가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다 쓴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내가 맡은 업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업무의 데드라인, 마감 시한을 원래 마감해야 하는 시간보다 2, 3일 정도 빨리 끝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사들이 좋아하는 답변이죠. 왜냐하면 상사들은 누구누구씨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월 30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사들은 1월 30일 날 받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월 25일쯤에 업무를 가져와. 그럼 굉장히 빨리 했네? 왠지 기분이 좋아요. 거기 뭐 면접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 상사잖아요. 뭐 업무 자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 빨리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일보다 2, 3일 전에 업무가 끝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 관리를 엑셀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업무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좀 답변을 하면 좀 평범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요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업무를 진행시킬 때 뭐 매일매일이든 아니면은 뭐 월 단위든 분기 단위든 연 단위는 아닐 것 같아요. 분기 단위든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 설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 설정을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한다.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또 심사위원들이 또 거짓말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저는 이제 한글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이렇게 좀 4분면을 그립니다. 4분면을 그려가지고 가로축은 중요도이고 세로축은 시급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중요한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이건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4분면을 나눠서 그 4분면 안에다가 내가 해야 하는 업무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우선순위 중요도와 시급성의 4분면에 적혀 있는 업무 계획표를 보면서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답변도 준비했어요. 제가 4가지 준비했거든요, 답변을. 세 번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심사위원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업무를 할 때 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시키는 거,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내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속적인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상사가 누구누구씨 뭐 이 결과 보고서 언제까지 뭐 1월 30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을 만약에 줬다 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1월 30일 날 딱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월 30일 날 딱 가져왔어. 1월 30일 날 가져왔는데 100% 만족스럽게 작성해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이제 업무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업무 지시를 아무리 디테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부서장도 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뭐 일일이 막 그 사람을 불러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제 시킨 일 관련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저께 시킨 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부서장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이제 조금씩 생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상사에게 중간 점검을 받지 않고 1월 30일까지 하라고 해오라고 했다고 해서 1월 30일까지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작성해서 가져가면은 뺀찌 먹어요. 뺀찌 먹고 시간이 2배가 걸려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사로부터 업무를 받으면은 일단 일주일 정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방향을 세우고 목차를 잡은 뒤에 그 목차를 먼저 상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사분의 의견을 받아서 또 반영시켜서 목차를 바탕으로 조금 내용이 3분의 1 정도 완성이 되면은 또 상사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사와 굉장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경과 보고를 굉장히 중시하고 상사가 묻지 않더라도 뭐 3분의 1,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될 때마다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항상 보고 드릴 때 제 업무가 수치로 얘기한다. 수치로. 제 업무가 지금 1월 30일까지 이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5%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금 한 20% 진행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수치를 가지고 중간 보고를 잘 한다. 그런 것도
면접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들도 다 상사들일 거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그 피드백을 개선, 반영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업무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답변. 이 마지막 답변이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그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쵸. 제 채널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답변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제일 마지막에 쓰긴 했는데,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저는 업무를 진행할 때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맞다,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해야 되지. 왜냐면은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행안부도 그렇고 뭐 가계부도 그렇고 실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데이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하는 일이 어쨌든 행정이잖아요. 행정. 그래서 행정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라고 데이터 기반 행정 지침이 따로 내려와요. 데이터 기반 행정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공공기관 안에 데이터 기반 행정 담당관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실적 제출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한 업무가 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그 상사들이라면,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라면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상사들이라면.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답변이에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현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디플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해서 디플 정부 기조도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적을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하는 이 업무,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지원하는 자리가 비록 이제 의사결정,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실무를 하는 입장일지언정 실무에서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행정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요것도 죄송해요. 재채기했어요. 요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만 답변하면 거짓말 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실무를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요즘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로서는 행안부에서 만든 해안이라는 홈페이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은 아마 일반인들도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지금 공공기관 혹시 경력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데 타 공공기관에 경력직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신입인데 공공기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행안부에서 해안인 insight.go.kr인가 그렇거든요. 해안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메인 페이지가 뜨긴 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는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에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웹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플랫폼인데, 그게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이유는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확산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기관 인증하고 하면은, 공공기관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해안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다니고 있으면서 경력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해안 사이트, 행안부에서 만든 해안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해안이라는 사이트 플랫폼을 모르는 심사위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온갖 행정 데이터, 그리고 웹에 있는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웹에 있는,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 싸잡아가지고 그냥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하기 좋게
인사이트를 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경력직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입이신 분들은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입사하면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서 실무를 진행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비단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쓸 수 있는 해안이라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분석하는 민간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꽤 그냥 뭐 쓸만한 것도 나오고 잡스러운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쓸만한 거는 네이버 데이터랩. 저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업무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안이라는 플랫폼이랑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을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영상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네이버 데이터랩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데이터랩 쳐가지고 데이터랩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본 다음에 나는 업무에 이걸 쓰고 있다 라고 답변을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답변했는데,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가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 답변이 이제 우선순위 설정하기 위해서 4분면 그려가지고 업무 관리를 해가지고 프로세스 진행시킨다라는 거였었고, 세 번째 답변이 이제 상사의 피드백을 받아서 업무에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가 세 번째 답변이었고, 마지막 4번째 답변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안이라든지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타 기관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4번째 답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영상이 16분 길어졌네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